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지구 남반구에서 커피가 제공되지 않으면 북반구 주민들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은 국가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매일 1,000조 달러가 컴퓨터 키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구 전역을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이런 겁니다. 한때는 세계화가 국정의 지표가 된 때도 있었습니다. 지구촌 시대의 세계화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한 요즘 국제정세로는 그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자 위주의 시장 원리에만 따르게 되면 세계화의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최우선주의, 실업 문제, 환경과 자연자원 파괴, 빈부격차의 심화, 가난한 나라를 더욱 열등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경쟁 등이 그런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모든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세계화에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인류 모두는 가족입니다. 작게 보면 갈등과 전쟁이 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13호 태풍 닝닝의 북상에 따라 서산과 태안, 당진 등 충남 3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일선 시군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포구에는 벌써부터 어선들이 피양 채비에 들어갔고 수확철을 맞아 준비한 각종 축제도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은 과수농가는 초비상입니다. 이미 때 아닌 가을 장마로 피해가 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예고돼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3 시절 인턴십을 하며 논문 요약 발표문에 3저자로 등재된 경우에 대해 담당 교수가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영무원과 상담사 등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감정노동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피해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수년 넘게 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의 류시영 전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돈으로 노조 탄압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은 배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현재 대전시와 유성구, 서구, 대덕구만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동구와 중구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이 늘고 있습니다. 작살이나 스쿠버 장비 같은 금지된 도구를 사용하거나 출입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민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편과 30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이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가서 어패류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작살이나 스쿠버 장비 같은 금지된 도구를 이용하거나 야간에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달 21일에는 어업인이 아닌 한 유튜버가 불법으로 작살을 사용해 광어를 잡는 장면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다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어민들은 저희 취재진에 바닷가에 푯말까지 씌워놓기까지 하며 불법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
최근 해루질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이렇게 안전수칙을 무시한 불법 채취 행위가 계속되다 보니 태안에서만 최근 5년 동안 73건의 사고로 10명이 숨지는 등 해루질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해경은 불법 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야간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 이 재미로 하는 일이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안전수칙을 어기면 많은 사람을 고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유성기업 노사 갈등이 수년 넘게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와 전직 임원들은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제 열린 공판에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예, 이 재판부는 어떤 점을 들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일단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회사의 우호적인 유성기업 2노조 확대를 위해 목표치를 제시한 그 현대차 직원에게 노조 파괴 개입 혐의가 명백하다며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이번 선고 이유로 2011년 피고인들이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회사 돈 1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성기업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이 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 판결이 났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로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하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된 것이므로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항소심 기다려 봐야겠군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40대 남편과 30대 아내 그리고 자녀 2명 등 일가족이 아파트 2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4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의 소지품을 살펴보던 중 메모지에 쓴 유서와 이 씨의 집 주소를 찾아냈고요. 이어 인근에 위치한 이 씨의 집을 수색해보니 이 씨의 아내와 7살과 9살 난 자녀 등 3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한 가족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숨져야 했는지 수사가 진행이 된 게 있나요? 네, 일단 경찰은 이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숨진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일단 없고 이 씨의 유서에 사업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써있던 데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생활이 어려웠다는 걸 증명하듯 이 씨의 아파트 현관에는 7개월 동안 밀린 우유대금 25만 9천 원을 내라는 독촉고지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7살과 9살 난 자녀. 그들의 짧은 생을 애도합니다. 뉴스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 23일까지 열람 기간이 운영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KTNG가 올해 신입과 경력사원 190명을 뽑습니다. 올해도 고졸 채용이 진행되며 전국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신입은 24일까지, 경력사원은 16일까지 KTNG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부터 대전시청에서 열립니다. 106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540여 명을 공개 모집하며 창업관과 채용관, 취업 컨설팅관, 취업 지원관 등 10개관 130여 개 부스가 마련됩니다. 충청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늘 도청에서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직거래 장터는 정부와 마을에서 생산된 특산물이 중간 마진 없이 시중보다 최대 15%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육아휴직 대체제를 채용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1명, 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2021년 12월 18일까지로 문서 처리와 재무회계 분야의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대전시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자기혈관 숫자 알기 합동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시청과 시청역 인근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 캠페인을 하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하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충청남도는 오늘 도청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운영합니다. 일종 보통 적성검사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까지 총 5종의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테크비즈 파트너링 행사를 열고 중소 중견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출연연의 사업화 유망기술 160건을 공개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되는 유망기술에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기술 가운데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48건도 포함되며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수요기업과 기술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복지, 의료, 봉사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행복식구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오늘 홍성군 홍부급을 찾아가며 본격적인 하반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건강, 교통, 거리 등의 이유로 복지 및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줍니다. 부여군 평생학습관이 올해 제3기 평생교육 정규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개 과정 49개 과목 1000여 명을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따라 서산과 태안, 당진 등 충남 3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천둥, 번개와 함께 50에서 10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백제의 고도인 부여 부소산 인근의 부여 여자고등학교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노후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하지만 문화재 보전지구라서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학교 이전은 막대한 예산 부담이 해결되지 못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부여여고 노후화와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부여여자고등학교 정성배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성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부수산 아래에 있는 이 부여여자고등학교, 이게 지난 1962년에 지어져서 지금 노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먼저 학교 건물의 노후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교실과 기숙사, 외벽, 내벽은 진열과 파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조립식 건축물로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추위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학교 식당은 조립식 건물이고, 예. 예. 예, 이렇게 건물 외벽에 금이가 있고 또 벽이 틀어져서 구멍이 생길 정도라고도 하는데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 교사, 학부모 이 안전 문제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 그 고도 보존과 문화재 관련 법률에 의거 이전 대상이라서 네. 복구와 수리는 미미하고 학생들이 학습권과 안전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기숙사는 노후화되어 학생, 교직원, 부모님들의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이런 시설 때문에 무슨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자주 나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불안한 상태이고 학생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 예.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해봤는데 아주 취약의 상태입니다. 예. 등급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등급 정도 나와 있죠? 뭐 C에서 D등급 정도 되겠죠. 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C에서 D등급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군요. 예. 예. 그리고 이 학교나 교실의 환경이 이 불안감을 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부여여고 학생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여여고 학생, 부모님, 교직원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이전이 안 되면 신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현 상황에서는 이전할 수밖에 없어. 아주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거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신축하여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뿐이죠. 네. 이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선 그 보수에라도 나서야 될 텐데 이게 부여여고가 위치한 곳이 문화재 보존지구라서 보수 자체가 또 복잡하다면서요. 예. 그 절차는 인간이 만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20년 동안 그 틀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현 상황에 맞게 이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융통성 있고 창의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법 속에 갇혀있는 기성세대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보수 절차가 어떻게 복잡한 거죠? 일단 이전 대상이라서 네. 이전 신축이니까 그 보수 자체는 예산을 투입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전할 학교이기 때문에 예. 보수하기는 어렵다. 예. 예. 그럼 이전 대상으로는 언제쯤 지정이 된 거죠? 한 20여 년 전에 돼 있고요. 2003년도에 조감도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불가능하게 돼 있고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20여 년 전에 이전 대상이라고 했으면 그 이후로 이 보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전에 2016년대 예산조차도 반납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전 대상이라서요. 예. 지금 콘크리트도 이렇게 이게 57년이 되다 보니까 좀 바스러지고 이런 계단도 있고 그렇던데. 예. 그렇다면 이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예. 현재 이전 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전 문제는 그 전에 저희가 그 부여군 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네. 국무조정실에 요건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전 주체 대상이 어디인지. 네. 그리고 이전의 당위성과 이전 신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전 주체 대상은 부여군청, 충남도교육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아, 문화재청은 아니고요. 네, 문화재청도 되지만 이제 실질적인 주체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전을 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기관은 부여군청, 그다음에 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이다. 예. 예. 그래 지금 이 부여군청하고 충남도교육청은 어디까지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여군청과 도교육청은 그 건축비에 대해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 협의. 예.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은 이제 그 부지 보상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감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은 땅값은 그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현재 부여여고 땅은 사들이는 거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전에서 건축할 건축비는 부여군과 충남도교육청이 같이 부담하는 거로. 예.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땅값 보상 받은 것도 건축비에 일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토지 확보할 때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뭐 그분들의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될 일이겠죠. 예,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 액수는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모두요? 예, 그렇죠. 부지 매입비는 한 150억 정도 되고요. 예. 그럼 그 후보지나 이런 것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나요? 거론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것은 네.
건축비가 확정이 돼야 계속 추진이 되겠죠. 예, 건축비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다. 예, 그렇죠. 어느 쪽에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예. 지금 이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이제 뭐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이겠죠. 예,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현재 이제 문화재청, 교육청, 또 예. 부여군청 이 세 기관들의 입장은 각각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들은 토지보상금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여군청과 도교육청은 건축부에 대해서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얼마씩 낼 것인가에 대해서. 예, 예. 예. 그거에 관해서 지금 알려진 건 없고요.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 부여요구 이전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 예. 자리에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됐죠? 예, 그동안의 논의 내용들을 점검하였고, 또한 문화재청과 부여군청, 도교육청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조속한 이전을 위한 준비 과정의 확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전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된 게 언제쯤부터입니까? 2003년 이후로 추진이 안 되었는데요. 네. 2015년, 16년 되면서 이제 많이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부여요구 학부모님들께서 예. 서명을 받아 이제 문화재청, 도교육청에 이제 보내면서 이제 보상비가 확정이 좀 됐었죠. 네. 교육부 쪽에는 어떤 얘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접촉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이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제 부여역으로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예, 예. 이런 얘기인데 학생들이 피켓 시위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은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받아서 학문에 정진해야 되는데, 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전 신축에는 무성의한 태도를 일관한 문화재청, 부여군청, 도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학생들이 피켓 시위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공부만 해도 바쁜 시간에 예. 예, 이 학교 제대로 좀 해달라고 학생들이 피켓 시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참 요즘에도 이런 상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공립학교 아닙니까? 예, 예. 예. 지역 주민들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도 답답하고 굉장한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부여에 군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예. 또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관해서 활동 안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활동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주로 어떤 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작년 18년도부터죠. 네. 서로 관계 기관들이 협의를 8차 협의까지 가지셨는데 특별하게 어떤 팩트라든가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줄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뚜렷한 대책 없이 그냥 시간만 가고 있는 거군요. 아직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확실한 책임감이라든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부여여고가 지금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4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430명 정도? 아니, 1, 2, 3학년 다 했어요. 1, 2, 3학년 다 합해서 430명. 예, 그러면 한 학년에 100명이 좀 넘는 인원들이 예. 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농촌 학교의 학생 수가 가뜩이나 주는데 또 진학 예. 기피 현상까지 있다 보면 학교 운영도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소 현상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학교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아직 많습니다. 네. 예, 이 부여요구 이전이 학생들의 안전 또 학습권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이 학생들의 우선
건물이 이전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의 안전 대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이와 관련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전 그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신축할 때까지, 이전할 때까지는 최소한 기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수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보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느 부분? 학교의 외벽 랩을 갈라진 거라든가, 그다음에 계단, 그리고 운동장의 상태, 식당의 노후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전 신축까지는 최소한의 안전하게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답하던가요? 그쪽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답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여여고 노후화와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부여여자고등학교 정성배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태풍 닝닝 주말 서해안 관통 초비상이란 제목으로 제주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닝닝이 충남 서해안을 훑고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권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정부 보조금 예산도 충청 홀대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 인사 등에서 충청권 소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예산 배정에서도 충청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대전역 신채호 동상 관리가 관건이란 제목으로 지역 문화계에선 신채호 동상의 대전역 설치 결정을 아쉬워하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시의 판단이 확실히 서 있는 까닭에 제대로 된 관리를 고민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